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핑셀러 가이드북의 저자입니다.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잖아요. 저희는 아마존 코리아와 쇼핑 코리아의 파트너사이고요. 또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넘버원 글로벌 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펜글로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운영등, 판매등, 배송등, 전문가 매칭 서비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저희 펜글로벌의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혹은 저희 채널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펜TV. 안녕하세요.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마존 재고관리 꼬꼬무 재고관리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꼬꼬무 아마존 재고관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건 뭐였냐면 2024년에 아마존의 FBA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하는 수수료 체계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SIPP라고 해가지고 SIPP 주문 처리 수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가 새롭게 생성이 돼서 도입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세 번째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길게 했었죠. 오늘은 이거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쭉 전체가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변경되는 FBA 수수료를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볼 것이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입니다. 자,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 우리 다 아시고 계시죠? 7개월이 될 때서부터 물려주는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월별 보관 수수료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2023년도에 이미 한번 변경이 됐지요. 7개월부터 8개월, 9개월 때까지는 같이 이렇게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10개월서부터 12개월까지 물렸었던 거를 2023년에 7개월서부터 다 물리는 걸로, 그리고 대신 7개월, 8개월, 9개월 때에 물려지는 그 금액이 다 다른, 매월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물려지는 금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달러, 1달러, 1.5달러, 3.8달러, 4달러, 4.20달러 이렇게 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는 또 어떻게 바뀌느냐, 작년에 바꾸지 않았던 2023년에 바꾸지 않았던 11, 12개월짜리 요 후반 3개월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바꾼 거예요. 이제 이 앞부분 7, 8, 9개월은 2023년도에 바꿨으니까 변경하지 않고 그때 변경하지 않았던 뒷부분을 변경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자, 10개월일 때는 기존에 3.80달러였다가 5.45달러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4달러였던 11개월째는 4달러였던 것이 이제 내년이 되면 5.70달러로 바뀌고 12개월은 4.20달러였던 것이 무려 5.90달러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와, 이게 각각 따져보면 약 43%, 42.5%, 40.5%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단지 아마존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이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40%씩, 30%씩, 40%씩 막 올라가잖아요. 얘네 그냥 또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꽤나 오래 있었던 것이 뭐냐면 365일 이상 보관된 품목, 입방 피트당 6.90달러 혹은 단위당 0.15달러 중에 더 큰 금액을 1년 이상이 된 재고들에게 물리겠다라고 했던 이 정책이 지금 몇 년째 동일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 후년이면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쉽게 해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입니다. 앞에 거는 장기 보관 수수료였죠? 이번에는 월별 보관 수수료인데, 자, 이거는 조금 낮춰줬어요. 조금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데,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오직 표준 크기 제품의 비성수기 보관 수수료에 한해서 0.09달러 인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추가가 되는 스토리지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가 또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에 스토리지 보관 활용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24
2024년 4월 1일이 되면 비성수기에 0.87에서 0.78로 0.09달러 인하가 된다라는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스토리지 활용 수수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까 그 이전을 보시면 스토리지 활용이 셀러가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그 해당 보관 장소의 활용도가 낮다라고 시작되는 그 임계값이 언제부터냐면 26주예요. 그죠? 그런데 이 26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게 4월 1일 이후가 되면 22주부터 바뀐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티어가 4월 1일 이전에는 26주 미만, 26주에서 39주 미만, 그리고 39주 이상 이렇게 3개의 티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월 1일이 지나게 되면 이거를 또 쪼개가지고 무려 6개의 티어, 2배가 많아지는 티어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9주 이상이에요. 39주 이상으로 표준 크기의 스토리지 활용도를 보면 0.94달러였어요. 변경 전은.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고 나면 1.16달러로 크게 올라가 버리는, 이게 따져보니까 약 23% 정도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성수기 때의 스토리지 활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 자체가 4, 4분기가 되면 2.40달러로 확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탈 공제되는 월별 보관 수수료는 총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수기 때의 스토리지 활용 추가 요금은 제 생각에는 내년이나 한 후년 정도에는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좀 오래도록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아마존이 하는 방식이 늘 그렇거든요. 한 해 건너 이렇게 건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려서 올리고 이렇게 셀러들이 너무 확 폭발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야가 빠지게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대량으로 확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한번 그렇게 대량 확 바꿨고 2023년에도 이번에도 이제 확 바꾸는 것처럼 이런 주기가 좀 있어서 저의 피셜로는 아마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건 제가 조금 잡소리였고요. 그럼 도대체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라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계산 공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 자체가 올해 2023년 4월 1일 날 처음 적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존에 입점을 하신 분들은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이거를 물리지 않았어서 아마 신경을 못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정말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월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 이거는요, 셀러가 보관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도록 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관 공간 활용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지난 13주간 일일 평균 보관 재고 부피를, 보관 재고 부피예요. 그거를 평균 배송 부피로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죠. 자, 요거를 다시 또 7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이거를 언제 계산을 하냐면 매월 마지막 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날 계산을 해서 이 값이 기존에는 26주를 초과하면 보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창고에 상품이 쌓여 있는 거다라고 해서 추가 수수료를 내게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22주로만 나와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앞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신규 판매자 1일 거래량이 25 입방피트 미만인 판매자, 이런 분들께는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활용도 추가 요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분들께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분들이 생길 거예요. 신규 셀러? 그러면 신규 셀러는 언제까지를 신규 셀러로 봐줍니까? 라는 궁금함이 생기시겠죠? 자, 52주 미만입니다. 52주? 1년이에요. 1년 미만의 신규 셀러에게는 이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마존이 조금 셀러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셀러들이 덜 움츠러들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 허니문 기간을 이용해서 신규 셀러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시고 해가지고 보관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늘리시면, 빨리빨리 더 많이 늘리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째로 주문 처리 수수료 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의류를 제외한 일반 상품이에요. 먼저 2월 5일부터 우리 주문 처리 수수료에 보면은 소형 표준이 있고 대형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버사이즈 뭐 이렇게 크기 등급 티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2월 5일부터 소형 표준에 한해서 우리가 기존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 표준이든 아니면 대형 표준이든 전부 다 4온스 단위로 끊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아세요? 이거 6온수 단위로 끊었었는데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또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소형 표준에 한해서 4온스 단위로 하던 것을 2온스, 2온스 단위로 잘게 쪼개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크기 상품의 경우는 지금 3.86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3.68, 4.08에서 3.90, 4.32에서 4.25달러 이런 식으로 상품당 0.17에서 0.20달러를 인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대형 고중량의 경우는 5.75에서 5.52, 6에서 5.77 같이 좀 다 다르지만 약 0.61달러를 인하를 해주겠다. 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또 하나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가격이 10달러 미만인 저가 상품에 대해서는 저가 상품 주문 처리 수수료 항목을 별도로 둬서 약 0.77달러 정도가 더 저렴하게 주문 처리 수수료를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건 수수료와 직접적이진 않아도 관련이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소형, 중형, 대형, 크기 초과 이런 식의 등급이었는데 이것을 새롭게 특히 어디냐면 대형 이쪽, 크기 초과 이쪽의 등급은 새롭게 다시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대형 부피, 대형 특대형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쪼개서 수수료를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어떻게 바꾸는 거냐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오버사이즈라고 해서 크기 초과라고 했던 것들을 말을 바꿔서 부피가 큰 특대형, 초대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구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분화를 했다라는 거죠. 세분화를 해서 주문 처리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시면 70파운드, 150파운드 요렇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것은 50파운드, 70파운드, 150파운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들이 많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버사이즈, 표준 크기를 벗어난 이쪽 부분은 꼭 그러한 상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은 꼭 이 표를 잘 보시고 계시면서 또 나의 원가를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로 저가 FBA 주문 처리 수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 처리 수수료라고 하나의 명목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기존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이라는 이름을 바꿨다는 건 하나의 그걸 카테고리로 만들었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이 생긴 거의 첫 번째가 저가 FBA 주문 처리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완전히 새로 생긴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FBA 우리 기존 셀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몰 앤 라이트 제도가 있었죠. 그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이 사실 2023년 올해 8월 29일자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것이 이 저가 FBA 요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주문 처리 수수료는 사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연관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판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스몰 앤 라이트가 뭐였는지 아주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스몰 앤 라이트 이 프로그램은 처음 런칭이 됐을 때 사실 우리 글로벌 셀러들한테 그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기에는 그 조건이 너무 타이트했거든요.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지만 크기도 작아야 되기도 했지만 중량도 작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랬던 것이 가격이 10달러 미만이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셀러들한테 별로 각광을 못 받았다가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그 룸을 조금 더 넓혀줬습니다. 10달러가 아니라 12달러로 늘려준 거죠. 그래서 저가의 소형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이 스몰 앤 라이트를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몰 앤 라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본 원래 일반이었을 때는 4온스면 한 110g짜리거든요. 4온스가 3.86이었는데 스몰 앤 라이트를 이용하면 2.66, 그 다음에 뭐 453g이 16온스니까 453g 16온스가 5.40짜리가 4.42로 어마하게 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 최소 16%에서 최대 약 32% 이상까지 주문 처리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을 했지만 사실은 이 스몰앤라이트 제도를 이용을 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송기간이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5일 정도 그 이상 걸리기도 했는데 자, 이게 왜 치명적인 단점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미국 고객들이 FBA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빠른 배송을 기대하고 FBA 상품을 구매하고 그래서 프라임 상품, 프라임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일 이상이 걸려버리면 그러한 고객들의 기대를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늦게 온다 반품도 되고 주문 취소도 일어나고 고객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은 8월 29일자로 이 제도를 종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입된 이 저가 FBA 수수료, 이 제도는 예전처럼 다시 $10 미만인 제품에 적용을 하는 걸로 바꿨어요. 하지만 $10 미만인 제품에 적용을 하기는 해도 배송 속도를 늦추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품의 그 하루나 이틀처럼 그렇게 빠른 배송을 그대로 해주는 걸로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저가 FBA 요금은 표준 FBA 요금보다 약 0.77달러가 낮도록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기 다시 보시면 4온스짜리를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은 3.68달러인데 지금 얘를 보시면 2.91달러로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가의 소형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비록 스몰앤라이트 때보다는 2.66에서 2.91달러로 약간 좀 오르기는 했지만 일단 빠른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 나아진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변경되는 수수료가 뭐냐? FBA 준비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절대 이용하시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FBA 플랜을 만들 때 아마존이 라벨과 포장을 대신하도록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아마존이 대신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부과하는 유료 서비스 비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냐면 너무 비싸거든요. 예로 내 상품이 정말 여기 보시면 파손이 있는 제품, 파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데 0.80달러라고 하죠. 이 준비가 뭐냐면 에어캡이랑 에어캡으로 물건 싸는 거 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을 그들이 해주니까 포장 위에 라벨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벨도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아마존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라벨 하나 붙이는데 얼마? 0.55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하는데 이걸 하나를 그들이 포장을 해주는데 1.35달러가 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환율이 들쑥날쑥하긴 한데 한 1,300원이라고 해본다면 이 제품 하나를 아마존에 입고를 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대당 1,755원이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포장이랑 라벨 비용으로 이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마존 찾고 입고시키는 데다가만. 가뜩이나 아마존이 가지고 가는 비용이 많은데 굳이 이 비용까지 아마존에 가져다 바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절대 이 서비스는 이용하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내가 그걸 다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은 3번부터 8번까지의 변경되는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나머지 9번서부터의 또 중요한 변경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하시면 안 되시겠죠? 계속 쭉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시면 저 삐집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봬요.